무너지기 직전인 사람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해서 아직 덜 무너진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허탈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최근 임시주총에서 LB와 엘생 합병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엘생 주주분들이 꽤 많아서 혹시나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지는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회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지금까지 LB의 역사를 보면 처음 삼각합병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안건들이 반대하는 그 주주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 반대 주주들보다 묵묵히 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주주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작전적 관점에서는 많은 주식들이 진 회장 또는 회사 우호 지분으로 이제 장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차피 주식수로 밀어붙이는 거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개인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후자 쪽이 더 반가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찌됐든 진 회장이나 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그 지분들이라면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지분들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미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현재 합병을 반대한 분들은 매수 청구가 이제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7,502원의 내 주식을 회사가 사주길 바라면서 합병을 반대하신 분들은 7월 말 그 기한 전까지 매수 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존에 그 합병 반대를 하면 무조건 매수 청구가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반대를 했어도 매수 청구를 안 하면 매도가 이제 안 되고 LB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앞선 이제 그런 추측이나 상상에 대해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오니까 막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회사나 회사 주요 인물들과 특별하게 이제 우호적인 그 지분들이 합병 찬성을 했다면 그 지분들은 이제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는 건데, 그럼 그들은 이제 미래 주가를 매수 청구가인 7,502원보다는 위로 이제 기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니까요. 실제로 오늘 엘생을 보면 그런 추측이나 상상에 약간 힘을 실어주듯 많은 거래량과 함께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바닥이라서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도 있고 언론에서는 합병 승인 소식에 상승한다는 뉴스도 있긴 하지만, 기존 시장 분위기라면 갑자기 이 타이밍에 합병 승인으로 이제 이런 움직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격이 5,000원대인데 호가와 상관없이 이제 7,502원에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HTS나 MTS에서 가능한 수량만큼 이제 매수 청구 신청을 하셔야 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향후 주가를 보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도 됩니다. 결국 LB그룹은 끝까지 참 피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엘테를 제외한 그룹주 전체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엘생과 엘파나지는 거래를 동반한 이제 반등 시도 중이고, 코넥스 종목인 엘사이언스는 이미 6월 하락 때 이제 거래가 나왔고 그 하락을 메꾸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본적 재료는 폐혈증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1상 투약이 완료됐다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에 요즘 바이오 시장에서 이 정도 뉴스로 이런 상승을 한다면 웃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LB그룹주는 적어도 2019년 6.27 사변 이후 대세의 흐름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LB의 이제 미국 FDA 결과와 그 작전적 관점에서 세력의 의지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주봉이 완료된 현재 주봉을 보시면 반등 첫 주이기 때문에 이제 엘파나진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주들은 주봉상 이제 완벽한 반등을 완료하지 못했고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이고 시도 중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요 며칠 급등을 한 엘사이언스도 보면 이평선도 그렇고 MACD도 반등을 아직 시도 중인 상태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뇌동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트레이더분들은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정서는 이제 야수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저는 LB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61선 위로 올라와야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 중단기 박스 상단을 돌파 후 안착해야만 중단기 반등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을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박스 바닥을 형식적이긴 하지만 두 번 지지한 상황에서 슬로우 스토캐스틱, MACD, OBV 모두 머리를 들고 이제 상향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일단 단기 반등을 시도 중인 거는 맞는데,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박스 상단 돌파로 이제 중단기 반등을 완료하고 주봉까지 이제 완벽하게 돌리면서 중장기 반등을 시도해야만 안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가 됐든 그냥 한 번에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고 계속 상승이 이어진다면 가장 좋은 거긴 한데, LB가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는 어떤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전하게 가자는 주의에서 일반적인 어떤 그 상승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장기적인 상승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폭염이 계속되다가 주말 이제 가까워지면서 약간 풀렸는데, 더워서 힘든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또 시원하니까 좋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최근 이렇게 이제 하락한 기간이 길어서 힘들다가도 이거 조금 반등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쉼을 얻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현재 계속 내리막길이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이라도 잘 찾아보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평지로 쓸만한 곳이나 빛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역을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보다 힘을 내서 꼭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아직 찾고 있는 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꼭 발견해서 그 고된 지침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정부에서 장기 채무자들 채무 탕감해주는 정책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빚을 잘 갚고 있는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줘야지 왜 못 갚은 사람들을 도와주냐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빚을 잘 갚던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되니까 안 도와줘도 되는 거고, 이자도 못 낼 정도로 힘든 사람들은 도와줘야 삶의 희망이 이제 생긴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논란의 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코로나 때 생긴 채무를 갚아나가기 위해서 거의 모든 걸 팔고 본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야간 근무를 하는 일터에 뛰어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식할 돈 있으니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LB 투자로 현재는 큰 마이너스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소하지만 저의 생활비를 줄여서 힘든 분들에 대한 정기 후원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절대적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생명은 소중하니까 진짜 어렵고 모든 것을 잃은 분들에게 희망은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아쉬움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탕감에 사용되는 돈은 모든 국민의 세금일 텐데, 그 국민들 중에는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정책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세금과 나랏돈만 가지고 사용할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재산도 일부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좋은 취지로 실행하는 거라면, 공인으로서 이제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은데, 자기 재산은 지키면서 세금 사용만 하는 것이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연체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해서 아직 덜 무너진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허탈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전액 탕감을 선물할 정도라면 성실하게 그 상환을 하면서 아직 안 무너지고 덜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뭐 이자라도 완전 면제를 해주던가 아니면 뭐 1%대 조정 후 그 상환 기한을 10년, 20년 장기로 이제 전환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두 가지 모두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그 생각을 진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채무는 있으나 탕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꼭 힘을 내시고 끝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껴줄 거야, 안아줄 거야. We're meant to be, you can't deny. 내일 더 다가갈 거야, 사랑해줄 거야. You're my sunshine after